시장이 잘 가서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또 아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장이기도 한데요. 다만 걱정은 남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시장 뒤에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우려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가는 장일수록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파이널샷에서 출연하고 또 만나 뵙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 가는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2025년의 주인공은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게 최근의 AI 시장인 듯합니다. AI 시장 안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이 글로벌 핫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AI 기업을 가지고 있죠. xAI인데 xAI에서 그록 3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이슈를 오늘의 시그널로 선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핫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보시다시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출연을 했고요. 그록3를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을 했고요. 라이브 영상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5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청자 수에서 느껴지시죠? 정말 인기가 많고 핫한 이슈입니다. 그록3는요, 2024년 8월 13일에 공개된 이후로 다시 한번 그록3가 출시가 된 거고요. 6개월 만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업데이트가 되나 봤더니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 H100 10만 개로 122일, 그리고 H100 20만 개로 92일간 훈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훈련량이 확실히 늘어났죠. 그록2 대비해서 10배 훈련량을 소화를 했고 신버전을 공개할 때마다 이전 버전은 오픈소스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최신 버전의 오픈소스 공개는 후발주자의 빠른 캐치업을 우려한 듯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록3가 간밤 시장에서부터 오늘 시장까지 확실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록3 어떻게 달랐을까요?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내놓은 차트인데요. 그록3는 현존하는 대형 언어 모델을 여러 벤치마크 점수에서 앞선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다른 LLM과 비교를 했을 때 수학에서도 확실히 높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코딩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높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고급 추론 기능에서도 괜찮았습니다. 수학에서 고급 추론 기능, 그록3가 다른 LLM 대비해서 확실히 좋았습니다. 다른 게 어떤 거 있는가 봤더니 챗 GPT도 있었고 딥시크도 있었고 제미나이도 있었고요. 클로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코딩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급 추론 기능에서도 그록3가 다른 LLM 모델을 확실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만나보시죠. 네, 그록3는 사실 정말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 전략의 최절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KB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케일업 전략의 끝을 보여줬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스케일업 전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돈을 많이 쏟아 부어서 양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먼저 슈퍼컴퓨터 보시면요. GPU를 10만 개 확보하는데 12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GPU를 10만 개에서 20만 개로 늘리겠다라고 공표를 한 이후 확장을 완료하는 데까지 9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결단력이 잘 보이는 그러한 전략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록 시리즈가 공개가 된 이 시점들을 본다면은 빠르게 다음 모델들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개발자들도 많이 투입이 됐을 때고 돈도 많이 투입이 됐을 텐데
그만큼 스케일업 전략을 잘 보여줬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 개 GPU를 확보하는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컴퓨팅 자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광기에 가까운 머스크 CEO의 실행력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환호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을 쏟아부어서 그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큰 점수를 준 듯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그럭3가 공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간밤 시장에서 흐르면서 약간 고민을 했던 듯합니다.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매수세가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소프트웨어가 주인공이다라는 이러한 투자 심리도 확실히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 간밤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좀 포인트 그리고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럭3가 공개되자마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튀었습니다. 140달러 선을 넘어서 143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실 상승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폭을 좀 내어주면서 주가가 거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40달러 선도 지켜내지 못했고요. 13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0.4%의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KB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 인프라 확장만으로 AI 발전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면서 시장은 이제 GPU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LLM 성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장 초반에는 크게 튀어올랐지만은 결국엔 투자 심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GPU라든지 칩이라든지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KB증권에서는 지금까지 IT 산업이 부흥했을 때 1차적으로는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잘 갔지만 2차적으로는 무조건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주를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투자 의견 연이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중국 못지않은 LLM 효율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좀 양을 좀 많이 하고 크게 하는 그러한 스케일업에 집중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상용화에 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전략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LLM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된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공개된 LLM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설명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반도체 쪽도 보시는 게 좋겠지만은 소프트웨어 쪽 함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와 팔란티어의 주가가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엔비디아보다는 2025년에는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 팔란티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선 좀 주인공인 듯합니다. 이 주인공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 기류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지만요. 앞으로 시장에서의 흐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